네, 안녕하세요. 앱개발 기초 중간고사 대비 특강 진행하겠습니다. 자, 먼저 간단하게 이번 중간고사 어떻게 출제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요. 각 주차별 내용들을 한번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총 출제 문제는 20문항입니다. 총 20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자, 18문제는 자, 우리가 하는 사지선다 객관식 보기가 4개가 나오고 거기서 이제 고르는 걸로 들어가고요. 이 두 문제는 제 간단한 명령어를 적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다고 그래서 이 키워드 하나 적는 건 아니지만 뭔가 목적을 두고 처리하기 위한 명령어를 여러분들이 쓰셔야 합니다. 그래서 총 20문항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예, 총 20문항은 자 40분 안에 프레이를 하시고 시험을 보시면 됩니다. 네, 일단 교안 안에 있는 내용으로 다 출제가 됐습니다. 교안 안에 있는 내용만 충분히 보신다면 좋은 성적 얻어가실 수 있고요. 특징은 먼저 코딩 관련된 문제는 따로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제 기말고사 때 우리가 과제로 제출을 여러분들이 직접 코딩을 하고 제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평가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개념적인 내용하고 그리고 프로그램 다트를 우리가 했죠. 이 다트 안에 있는 기본적인 문법적인 특징들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이 정도 이제 보게 되고 그리고 큰 틀에서 마지막 주차 이쪽에 위젯을 좀 보고 있죠. 그래서 위젯의 종류들을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약 정리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주차부터 지금 18번째 6주차까지 내용을 쭉 볼 텐데요. 자, 1주차 우리 첫 시간에 이렇게 했죠. 디바이스에 대한 특징,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큰 특징들 또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좀 알만한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 이거 구별은 해야 되겠죠. 네이티브 앱, 그리고 웹 앱, 그리고 하이브리드 앱. 요거 세 개는 좀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나중에 이제 클래스 플랫폼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좀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모바일 앱 개발을 할 때 개발 과정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봤습니다. 다양한 목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왜 개발을 하는지 어떤 목적으로 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구분을 할 때 여기 안드로이드 그리고 iOS를 기본적으로 애플리케이션 구분을 하죠. 그래서 이 특징들 각각의 가지는 특징들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 가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개발하는 방법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요하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구별을 해볼 필요가 있다. 안드로이드는 자바나 코틀린,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이용했다고 그랬죠. iOS는 스위프트나 오브젝트 C 이거라고 엑스코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와 엑스코드. 지금 안드로이드 개발하는 거하고 iOS 개발하는 거 구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플러터뿐만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애플리케이션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네이티브 개발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 개발자로 준비를 하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 이렇게 구별을 해서 볼 필요도 있다. 음. 자, 그래서 이제 클로스 플랫폼으로 넘어갑니다. 그렇죠? 우리가 클로스 플랫폼에 대해서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이것들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기. 자, 여러 플랫폼에서 동작하는 앱을 하나의 코드 베이스예요. 하나. 이게 가장 큰 특징이죠. 그리고 장점이 있어요. 장점. 이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크로스 플랫폼 개발을 한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것들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죠.
어떤 장점이 있어서 우리가 클래스 플랫폼을 개발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플랫폼 개발 도구 중에 크로스 플랫폼 개발 도구 중에 이제 플러터, 리액트, 뭐 자마린, 뷰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수업 시간에 설명드렸지만 우리나라는 크게 플러터 혹은 리액트, 네이티브 두 개를 좀 나누어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플러터는 어떤 특징, 리액트는 어떤 특징 갖고 있는지 요거를 좀 이것도 구별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이거 공부하고 회사에서 이제 하시더라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네이티브 말고 어떤 식으로 크로스 플랫폼 뭘 선택할 거냐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이 선택하는 게 여기에 있는 이 플러터와 리액트이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플러터를 살펴봤습니다. 플러터가 어떤 언어인지, 뭐 어떤 플랫폼인지, 어떤 클래스 플랫폼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뭐 기본적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어야 누군가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프로젝트를 하면서도 있어야 하고, 자, 장점. 플러터가 가지는 장점은 뭐예요? 클래스 플랫폼 개발이다라는 거 하나의 코드 베이스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내장된 렌더링이 있기 때문에 보다 높은 성능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 리로딩,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죠. 요거 실시간을 반영하기 때문에 우리가 테스트 하는 시점에 매우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위젯 기반 디자인이에요. 다양한 위젯으로 유연하게 그리고 일관된 사용자 인터페이스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특징 중에 이 두 가지 좀 기억을 해두셨으면 해요. 그리고 클래스 플랫폼 기능을 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의 코드 베이스에 다양한 플랫폼으로 개발을 한다. 그리고 위젯을 이용해서 일관된 UI 구축할 수 있다. 유연한 디자인 해볼 수 있다라는 거 이걸 기억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플러그인 통해서 여러 가지 플랫폼에 여러 가지 디자인이나 기능들을 지원을 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빠른 UI 그리고 핫 리로딩 빠른 렌더링하고 성능이 좋게 처리한다는 얘기죠. 핫 리로딩은 우리가 코드 수정하고 나서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 거. 개발 속도의 효율성 향상시킬 수 있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네. 자, 넘어가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설치할 때 이런 과정들이 있었죠. 이 과정은 여러분들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플러터 명령어들을 좀 기억을 해두세요. 뭐 플러터 이제 뭐 버전 뭐 같은 경우는 뭐 기본적인 거니까 이렇게 좀 해두시고 명령어들 이제 설치된 후에 우리가 확인해 보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 프로젝트 만들었죠. 그리고 여러분들 그 환경 구성 검사. 우리가 개발을 할 수 있는 플러터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이 잘 구성되어 있는지 여부 판단하는 거 이거 매우 중요한 명령어였죠. 이거 기억해 두시고 활용을 해보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어요. 터미널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윈도우즈 같은 경우는 이제 CMD 그리고 맥에서는 터미널 이쪽에서 플러터 닥터 해주시면 되는 거였죠. 그리고 하나 더 여기 프로젝트 탐색기 프로젝트 그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오른쪽에 보시면은 퍼스펙 야물이라고 하는 여기 왼쪽 메뉴 있었습니다. 그거 이용해서 플러터 닥터 이거 처리할 수 있었다 라는 거였죠. 네. 자, 에뮬레이터 설치하는 거 이것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다트에 대한 특징, 언어에 대한 특징이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언어, 뭔가 개발하기 위한 프로그래밍 언어 이거 보면은 가장 큰 게 변수예요. 어떤 언어들 하든 변수 그리고 함수 그리고 다트가 가지고 있는 또 특징 하나가 뭐죠? 객체 지향. 그러면 이제 객체 지향이니까 뭘 해야 돼요? 객체하게 되면 또 상속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개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당장 프로그래밍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기말고사 때
여러분들이 직접 코딩해 놓은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요거 중심으로 이제 보시면 돼요. 다트 언어 지금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다트 언어를 살펴봤는데 여기서 이제 살펴보시는 거는 요겁니다. 변수에 대한 특징 그리고 이런 것들 특징 중이 이제 뭐 자바스크립트나 자바 문법과 좀 비슷하다고 그랬죠. 그런 특징이 있고 주요 특징 그러니까 그럼 얘네들하고 비슷한데 그럼 뭐가 비슷한 자 어떤 처리가 되는데 라고 했을 때 여기 타입의 안전성 그러니까 타입의 안정성이라는 거는 뭐예요? 자 타입에 대한 굉장히 타이트한 체크죠. 타입에 우리가 저장하는 데이터는 일치시켜야 된다는 게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널에 대한 거 널어블 다트 언어는 널을 기본적으로 널을 허용하지 않죠. 기본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널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처리를 해줘야 됐어요. 자 그래서 정적 타입 지정이라고 나왔죠. 동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행하는 시점에 타입이 정해지는 게 아니죠. 자바스크립트나 파이썬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여기 다트의 경우는 자바와 같이 C 언어와 같이 타입을 먼저 정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데이터는 그 타입에 뭘 해줘야 된다. 일치시켜줘야 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런 특징들을 좀 잘 보셔야 돼요. 프로그래밍까지는 가지 않아요. 여러분들 프로그래밍까지 들어가게 되면 지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나중에 기말고사로 평가를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종류들이 있는데 뭐 기본적인 것들이 있죠. 뭐 코어가 있고 뭐 매스 있고 IO 얘들 다트 언어의 기본적인 것들이 있는 거고 매스는 수학 관련된 거고 IO 입출력 관련된 거죠. 그리고 싱크 같은 경우는 이제 동기화 처리 뭐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컬렉션 컨버트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라이브러리 이것도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트 언어 학습은 우리가 다트패드라는 거 했죠. 다트패드 그러니까 온라인상에서 모든 어떤 웹브라우저든 이 브라우저를 통해서 이거 처리할 수 있다라는 거 요거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라우저에서 어떤 브라우저는 상관없어요. 크롬이든 뭐 엣지 뭐 아니면 사파리 뭐 이런 거 등등 여러 브라우저들이 있잖아요. 어떤 것들은 상관이 없다. 근데 온라인상이어야 한다라는 거 요 특징 그리고 라이브러리 다트와 플러터 라이브러리 지원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가 다트만 하는 게 아니에요. 플러터도 여기에 있는 이 다트패드 안쪽에서 처리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트도 여기서 뭐 간단하게 라이브러리들 테스트 해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이 메인 함수 모든 앱에 실행되는 최상위 함수라고 그랬죠? 요거 이제 특징이 있어요, 그죠? 각 언어마다 실행 시점이 되는 함수나 메서드 이런 것들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명시적으로 값을 반환하지 않는 함수는 뭘로 된다? 보이드 타입 이걸로 반환이 되고요. 보이드 타입. 자 그리고 주석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석 그리고 자 여기서 요거 하나 기억해 두세요. 요거 명시적으로 값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리턴이 없다는 얘기죠. 리턴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거 함수에 대한 특징, 구조적인 특징을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요거. 자 주석 우리가 사용했을 때 이렇게 한 줄 주석이 있었고 블럭 주석이 있었죠. 여기 이렇게 뒤에 가는 거 요거 하나 빠졌네요. 요거 이렇게 블럭 주석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 사용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메타데이터라고 그래서 요거 어노테이션이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죠. 오버라이드가 무엇인지 데코레이티드가 무엇인지 자 얘네들은 추가 정보 부여해 주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했던 주석은 아니에요. 주석은 아니지만 여기에 있는 요 특징에 따라서 오버라이드 할 때 오버라이드 실질적으로 오버라이딩이 잘 되고 있는지 이것들도 체크를 해주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형식의 메타데이터 혹은 어노테이션이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 요거 한번 기억해 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라이브러리 임포트 할 때 우리 라이브러리나 이것들 임포트 한다고 그랬죠? 임포트 해주고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들 요거 우리가 이제 아이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이런 것들 사용하시게 되면 자동으로 임포트 해주는 자동 완성 기능들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 라이브러리를 쓰기 위해서는 임포트라고 하는 키워드 뒤쪽으로 뭐가 들어와야 된다. 라이브러리가 들어와야 된다. 자, 그래서 변수 타입의 안정성이 높다라는 얘기는 지정된 타입의 지정된 타입의 데이터만 변수에 저장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자, 특징 중에 하나가 이렇게 var bar라고 하는 이 키워드를 이용해서 변수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본적인 다트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타입을 명확하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좀 유연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 키워드를 사용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했을 때는 변수의 타입은 초기값 우리가 변수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죠. var num은 10이라고 이렇게 대입을 한다면 이 10이라는 게 숫자잖아요. 그리고 int 정수 타입이잖아요. 여기 타입을 넣었을 때 그럼 여기 타입이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명확하게 지정하지 않았지만 여기 뭐가 되는 거예요? int 타입 된다는 얘기. 그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변수 선언 그리고 디폴트 값 요것들도 해주고 rate라는 키워드 이거 사용하시게 되면 나중에 우리가 생성자와 같은 생성자를 통해서 나중에 초기화할 수 있는 요걸 합니다만 최근 버전에서는 이 레이트 요것도 좀 더 타이트하게 보는 것 같아요. 레이트를 나중에 선언하더라도 파이널처럼 이제 상수를 만드는 게 아니 요거더라도 자 레이트의 경우는 나중에 하더라도 초기화를 좀 해놓고 간다. 나중에 이제 또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제 뒤쪽에서 우리가 실제로 이제 플러터를 이용해서 구현을 할 때 이런 문제점들이 좀 나오게 보이게 될 겁니다. 네. 자, 상수는 파이널이나 콘스트 키워드를 사용을 하시면 상수 처리할 수 있어요. 요거 중요한 거죠. 한 번만 설정될 수 있고 자, 컴파일 타임 상수 컴파일 시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수정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불가능 컴파일 시에 이게 결정이 돼요. 앞에 그러니까 콘스트 해놓고 num 해놓고 여기에 10이라고 이렇게 들어간다면 int 들어가겠죠? 그럼 이 값이 키워드를 통해서 컴파일 될 때 변수 메모리에 10이라는 값이 들어가고 다시 num에다가 값을 대입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예요. 요거 상수에 대한 얘기 변수 const라는 키워드 이것들을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연산자들이 있었죠. 연산자들 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산자에 대한 거는 하진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이런 게 있다 하고 넘어가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나중에 이제 실제로 구현을 하실 때 반드시 써야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여기에서 따로 평가는 하진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좀 가볍게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자, 내장 타입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요거 내장 타입들은 한번 보세요. 넘버스, 숫자 타입, 스트링, 문자열, 불리언, 참고시, 논리값, 레코드 요거 있었고 리스트. 자, 레코드 다른 언어랑 좀 틀리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요거를 해놓고요. 자, 요거는 불변의 값을 만들어낼 때 하는 거라고 그랬죠. 레코드 이거 좀 한번 기억을 해두실 필요 있어요. 그리고 set, map 자는 이건 뭐예요? 이건 다른 언어랑 좀 틀리게 나오는 것들이잖아요. 문자 자 문자 열과 문자는 뭐예요?
문자는 A 요거 하나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A 이거는 문자 열이죠. 여러 개 있는 거니까. 자, 문자 표현이라고 했으니까 하나의 문자를 표현할 때 이걸 사용해 주는 거다. 기억을 합시다. 그리고 널 있다. 자, 특산 역할을 해주는 게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오브젝트라는 게 있고요. 모든 클래스 인엄 열거형이라는 게 있고, 이 퓨처 스트림은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이 이해 못하시더라도 나중에 우리가 API 연동하는 것들이 있어요. 뒤에 우리가 중간고사 이후에 요거 할 때 요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다 정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터러블 열거형이 있고요. 네, 뭐 다이내믹. 이 다이내믹에 대한 것도 한번 잘 봐주세요. 다이내믹이라는 타입으로 우리가 설정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다이내믹 타입으로 처리를 한다면 정적 타입 체크 비활성화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동적으로 할당하겠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건 이거예요. 유연하게 변수를 하지만 디폴트는 기본적인 거는 무조건 타입을 정의하고 정적 타입 체크를 해서 해야 되지만, 우리가 다이나믹이라고 하는 이 타입을 사용하게 되면 이거 좀 유연하게 동적으로 나중에 값이 들어왔을 때 처리할 거야 라고 하는 이걸 처리라는 얘기죠. 그리고 void 함수할 때 아까도 얘기했죠. 리턴 반환이 없다라면 void로 쓰면 된다. 생략할 수도 있다라고 그랬어요. 생략할 수도 있다. 자, 그런데 함수에서 함수를 만드는데, 함수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만들었다 할게요. 리턴이 있어요. 근데 함수에 보통 반환 타입을 정의하는데, 이거 정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뭐가 돼요? 다이내믹으로 처리가 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리턴하는 값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 반환하는 타입이 결정이 되도록 함수를 굉장히 유연하게 만들 수 있어요. 리턴 값을 숫자를 반환할 수도 있고 문자 열을 반환할 수도 있고 다른 타입들의 값들도 경우에 따라 반환할 수 있잖아요. 그럼 함수가 굉장히 유연해지는 거죠. 유연하지만 여러분들이 좀 잘 체크를 해야 되는 함수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자, 요거 기억합시다. 자, 레코드 앞에서 얘기했어요. 묶어주는 역할을 해준다고 그랬습니다. 묶어주는 역할. 그리고 불변성, 이미터블, 불변성. 그리고 불변성, 이름 붙이기, 데이터 그룹화. 요런 특징들 때문에 레코드를 좀 더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내야 될 때, 뭐 반환해야 될 때 이렇게 레코드 타입으로 반환할 수도 있죠. 자, 다이내믹 요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실제로는 나중에 이제 유연하게 하게 되면 이제 런타임 시에 오류가 생겨요. 그래서 다이내믹은 정말 좀 꼼꼼하게 이제 처리를 해주셔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안 봐두시고, 뭐 우리가 제어의 흐름 할 때 뭐 if, 스위치, 반복 뭐 이런 것들 했죠. 이것도 따로 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함수 넘어가시면 1급 객체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셔야 돼요. 다트에서 함수는 1급 객체로 한다. 객체로 존재한다. 타입의 객체로, 펑션이라는 타입으로. 타입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 변수에 또 탐을 수 있다. 함수를. 요러한 특징. 그리고 톱 레벨 1급이라고 나오죠. 요거 클래스의 멤버로도 사용할 수 있고, 메서드 다른 함수 내에서도 할 수 있다. 요거 있죠. 요게 이제 1급 객체 변수처럼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듯이 타입 정의하지 않으면 void. 함수에 정의하는 방법, 살표 함수 있다라는 거고. 자, 매개 함수, 매개 변수 옵셔널 포지션. 이거는 뭐예요? 선택이죠. 입력할 수도 있고 없앨 수도 있고. 그리고 네임드 매개 변수는 뭐예요? 이름을 지정해서 우리가 함수 호출할 때 그 이름의 값을 지정해서
처리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이런 특징들 기억을 해둡시다. 자, 그래서 네임드 같은 경우도 명시적으로 지정할 수 있고 옵셔널하게 사용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여기도 매개 변수 생략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1급 캡처 함수. 그래서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메인 함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1급 객체로서 함수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요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급 객체 사용할 때는 어떻게 사용이 돼요? 지금 보니까 변수의 할당, 매개 변수로 전달, 반환값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데이터 구조에 저장할 수도 있다라는 거. 이런 특징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익명함수, 화살표 함수라는 거 이것도 이제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렉시컬 스컵이라고 해서 이제 변수가 가지는 범위, 변수가 유효한 범위라는 게 있죠. 메모리에 이제 계속 살아있는 범위. 요거 중괄호 안에서 감싸고 있는 스컵에서만 한다라는 게 이제 렉시컬 스컵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렉시컬 클로저는 함수의 변수에 접근 가능한 거 이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예제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함수형 연산자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컬렉션은 뭐죠? 리스트, 셋,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맵이 있었고요. 자,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데 특히나 여기 리스트, 컬렉션 여러 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이 컬렉션인 경우에 맵을 쓰거나 웨어를 쓰거나 리듀스, 포이치와 같은 걸 쓰게 되면 일괄 처리를 좀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함수를 제공해 주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뭐라 부르는 함수형 연산자처럼 쓰이는 거예요. 그죠? 함수형 연산자 요거 이제 사용할 수 있다. 코드를 간결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안 그랬으면 뭐 조금 더 복잡한 코드로 이런 것들을 다뤄야 합니다. 이런 거고요. 자, 예외 처리 특징들 한번 보세요. 자, 요거 봅시다. 여기에서 throw, catch, final 그리고 else 이용해서 예외 처리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예외 처리는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비정상적인 종료를 막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요거 한번 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너러블 관련해서 얘기를 했죠. 너러블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물음표 요거 해주고 널 체크 해주고 레이튼. 자, 연산자 있었습니다. 요거 연산자 있었죠. 물음표 2개 연산자를 해서 널 값을 정의해주는 연산 한번 봐주세요. 그리고 객체 지향은 한번 보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객체 지향은 뭐 따로 쪽에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게 있고요. 우리 믹스인 가지고 처리한다고 했죠? 믹스인 가지고 처리한다는 거. 단일 상속 믹스인 기반 이거 처리할 수 있다라는 거 이거 처리를 했습니다.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사용할 때 익스텐드 믹스인 요거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프로젝트, 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것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요소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것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기본 이젝트를 한번 살펴보세요. 컨테이너 역할, 컬럼의 역할, 로우의 역할, 스택의 역할, 그리고 여기 나오는 배치에 관련된 위젯들 한번 쭉 한번 보실 필요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치와 정렬 관련된 위젯들 있죠? 요것들 한번 쭉 한번 보시고 요 특징들 한번 보시면은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쭉 정리를 한번 했고요. 내용이 많기는 하지만 지금 간단하게 체크해드린 거, 발표해드린 거 이런 것들 한번 집중적으로 보시면은 관련해서 보시면은 중간고사 치르는데 문제 없으실 것 같습니다. 핵심은 요거예요. 우리가 플러터 개발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여기 체크를 가는 거니까 이것들 한번 잘 정리하시고 중간고사 잘 보시고 좋은 성과 거두시길 바랍니다. 네, 특강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